마지막에 이렇게 떠올리면은 그 장 페이지를 아예 찢어버렸어요. 아예 찢어버리면서 버리면서 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기본서 하나를 샀어요. 사고 근데 봤는데 너무 이게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돌릴 수 있는 교재를 사서 요약서를 일단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를 풀고 거기다 단권화를 했는데 선생님마다 중요하게 하는 게 달라요. 경찰 행정법이 추가됐다고 해서 행정법을 깊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일단은 자기가 선택한 교재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포스트잇 같은 데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경찰학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건 문제를 보고 아예 반응하는 속도를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이게 맞냐 틀리냐 어떻게 나왔냐 이런 걸 선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기본서로 가서 이걸 바꾸면서 공부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빨라지더라고요. 경찰청장이라는 그 주머니 안에 제가 이거를 만들어놨어요. 정답이 되는 거 틀린 거. 그러니까 3년 2년 이렇게 해서 문제 보면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오히려 노력한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저는 좀 빨리 풀 수 있는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권화랑. 그럼 문제 풀고 기본서를 보면서 기본서를 좀 입체화한 건가? 네. 기본서를 그냥 막연히 본 게 아니라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본서를 보고 요 키워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변형이 되더라를 메모하거나 그걸 떠올리거나 그렇게. 근데 다 메모도 했어요, 기본서에? 다 메모했고, 그리고 변형돼서 나온 것들을.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서 정리할 때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은 그냥 옆에 놓고 기본서 그 첫 줄부터 다 읽으면서 이거를 내가 읽었을 때 언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음에 나오면 떠올리고, 혹시 생각이 안 나면 문제 찾아보고. 네, 문제 찾아서 다시 읽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일 각 과목마다 형법 3일, 형사소송법 2일, 경찰학 3일, 헌법 2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산 두 권 그 기본서 끝까지 본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그거는 양이 많지만 다 있었고 하나 선택한 거는 가독성은 좋았는데 되게 요약서 좀 빠진 내용이 있어서 오히려 그 기본서에서 그냥 시간도 아끼려고 그냥 찢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오히려 백과사전처럼. 저는 아무래도 경영 출신이다 보니까 나 경찰학 좀 자신 있어 이러고 왔는데 복습 테스트를 처음 막 그 쳤는데 20점이 나온 거예요. 10개 중 20점? 잘 봤는데. 와, 단권화로 그때 주셨어가지고 단권화로 봤는데 20점이 나온 걸 보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계속 단권화를 보되 기출문제집을 풀어서 나의 아웃풋을 계속 해보자 라고 해서 기출문제집을 샀고, 단권화로 수업을 나가시면 바로 그날 기출문제집으로 복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점수는 6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갔죠. 교수님, 경찰학은 어떻게 해야 점수를 올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니까 문제를 그냥 읽고 답을 체크하지 말고 읽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의미가 참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뭔가 추상적으로 뭔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의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라고 원래 암기를 싫어해서 이해를 하고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생각하면서 풀리는 건가 싶다가도 저에겐 70점이라는 구간이 없었어요. 그 생각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10점의 벽을 넘지 못했던 제가 70점을 뛰어넘고 80점으로 갑자기 성장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찰학 비결은 기출문제집과 생각이 아닐까. 근데 나는 경찰학 이제 내가 공부를 안 해봤지만 거기서 어디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면 결국 이제 문제를 풀고 요 단원에서 이렇게 나왔네 라는 거를 생각하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나라면 여기를 어떻게 바꿔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기본서 읽을 때 나라면 나라면 어떻게 출제할까. 출제자의 마음이 돼보는 게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접근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헌법에서는 조문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듯이 어디를 많이 낸다. 그럼 출제자라면 뭘 바꿔내고 싶을지 이렇게 보이듯이. 대부분 회독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모르는 것만 봤습니다. 형님께서도 뭐 맞고 모르고를 체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틀린 부분을 딱 줄을 쳤었던 것 같아요. 경찰학 단권화에. 그래서 빠르게 보고자 할 때는 딱 그 줄 친 거, 내가 틀렸던 거, 몰랐던 것만 다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약집이 기본서만큼 분량 되긴 되는 거죠.
어쨌든 경찰은 양이 많으니까. 기본서가 상당히 두꺼웠고 훨씬. 네, 단권화가 상당히 얇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90점 맞았습니다. 잘 봤네. 저는 뭔가 암기 위주로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남들은 막 두 문자로 두두두둑 치고 가셨는데 저는 굉장히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결과는 좋았네. 그럼에도 그렇죠? 90점이라는 점수를 그래. 주거 침입까지 상당히 재밌거든요. 왜냐면 이게 인과관계가 좀 많이 살인죄부터 주거 침입까지. 네. 재산죄 일반론 들어가고부터 뭔가 잘못됐다를 느껴요. 이건 아닌데. 네, 이건 아닌데.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닌데 이런 느낌. 형법이 되게 양이 많아요. 어떤 선생님 기출을 보든 양이 다 이만해요. 기출 문구만 외우고 그냥 넘어가는데 형법에 있는 조문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판례로 나오는지 그걸 많이 봤어요. 조문에 있는 그 문구가 판례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형법 총론 같은 경우는 되게 학설 다들 어렵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오히려 학설이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이해가 잘 돼갖고 조문이랑 나온 말 의미 이해하면서 언제 어떻게 나오고 또 어떻게 변형됐는지 체크하고 단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단순한 과목이 형법이었고 형사소송법은 생각보다 저희가 실무가가 아니니까 아예 안 보여요. 절차가 네.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재판을 많이 가본 적도 없고 있으면은 시험을 못 보니까요. 그치. 재판 네. 전문 법칙이나 첫 줄부터 쭉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몇 조가 적용되고 누가 쓰는 거고 그 조문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지 문구를 찾아냈어요. 그 조문에서 답이 틀리게 되는 게 한정적이게 있는데 그 부분을 되게 찾아내면서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형사소송법도 조문을 본 거야? 네, 다 오히려 마지막에 형사법이 제일 단순하게 했어요. 조문으로 서랍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답이 되거나 틀리는 걸 거기다가 정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심판례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 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 법리적으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오래됐든 가깝든 항상 나와갖고 그렇게 최신 판례 안 봤다가 떨어진 것도 많아갖고요. 법은 제일 그냥 단순하면서 우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다 조문을 형법, 형사소송법 조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문 안 보고 공부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맨날 지금 학생들 뽑아서 찾아보라고도 많이 시키기도 하고 조문집을 만들자고 제안도 하고. 맞아요. 왜냐면 조문 보고 조문이 익숙해지면 사실은 조금 잡히는 게 있거든. 판례 사실을 관계나 뭐 결론을 몰라도.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계속 숲이 아니라 나무만 이렇게 캐다 보면 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지. 맞아요. 딱 체계를 못 잡으니까. 마지막에는 그거를 다 보기는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그 조문 위에다가 그 조문 위에다 1, 2, 3, 4 동그라미 쳐놓고 떠올리면 그냥 넘어가고 안 떠올리면 그걸 다시 찾아서 읽었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떠올리다가 안 되는 것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경영 출신이다 보니 형사법 이거 내가 하던 거 해보자 하고 올라왔었는데 마침 그때 9월 달에 진행하던 게 학설 총정리였나?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했던 형사법이 형사법이 아닌가? 하면서 집에 가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당장 내일 수업을 들어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폴카에서 주신 인강을 밤새 이렇게 돌려보면서 내일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라도 하자, 그런 마인드로 기본 강의 그리고 심화 강의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거의 그때는 그렇게 총론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눈물을 머금고 진짜 피눈물 나는 9월 달을 보냈던 것 그때 같습니다. 열심히 네. 청문을. 저는 기본서를 보면서 단권화로 연상을 했어요. 기본서에는 되게 글이 길어가지고 이걸 글을 읽으면 이 판례 기억이 나는데 단권화는 요약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뭐였지? 라고 똑같은 판례인데도 그렇게 돼서 기본서를 읽고 시간이 지났을 때 단권화를 봤는데 연상이 되는 판례는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연상을 못 시키는 판례는 그냥 내비두고 동그라미 치는 것만 판례들을 이제 계속 줄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집으로 아웃부터 해보고 동그라미로 내가 연상을 시킬 수 있는 판례인지 표시를 하면서 계속 줄여나가보자. 끝까지 60일 끝까지 계속 그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는 판례만 싹 보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좋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잘 하고 있는지는 성적으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성적이 올라가니까 네. 잘하고 있다. 네. 제대로 틀리지 않았다는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형사법은 헌법이나 경찰학에서는 교수님들의 되게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하고 주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많이 했지만 형사법은 나 그냥 잘하고 있어 라는 확신으로 하던 대로 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돼서 이제 김종인 교수님한테 공부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하니까
잘했네. 성적은 몇 점입니다 하니까 잘하고 있어 그대로 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길래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저의 방식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남겨진 게 어느 그 100%면 떠오르지 않아서 남겨둔 판례가 얼마나 됐던 것 같아요? 퍼센트로 한 10%. 10%? 네, 10%. 봐도 봐도 헷갈리고 봐도 네. 봐도 틀리는 거? 네. 봐도 봐도 안 떠오르는 네. 거? 나 이거 안다고 생각하지만 맨날 문제로만 나오면 틀리는 거.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손가락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조금 공통점이 있긴 있는 거야. 뭔가 이제 자기가 자기 걸로 딱 만들어서 납득이 돼야 되고 습득이 돼야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 구분해가고. 사실 그게 공부 단권하긴 하고. 맞아요. 뭐 아는 게 또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때 다시 모르는 걸로 분류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르는 거를 남겨서 빨리 한번 보는 게 단권하니까. 제대로 공부했네요. 둘 다. 저도 공부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모르는 걸 하는 게 공부가 아닌가. 아는 거는 아는 건데. 모르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뭐. 공부가 안 되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분류해 내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보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면 또 찾아보고 아는지. 마지막에 얼마나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줄였을 때. 저는 약간 성격이 그때 다 봐야 되는 성격인가? 회독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다른 생각이 회독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세 과목을 객관식으로 치니까 정확하게 한번 보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떠올리면은 그 장 페이지를 아예 찢어버렸어요. 아예 찢어버리면서 버리면서 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하루 전날 보는 게 3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눈쌤님은 매직으로 지워가면서 공부했다는데 매직보다 더 지간데? 그냥 매직도 시간이 걸리니까 앞뒤로 보고 모르는 게 없으면 찢어서. 미련을 안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왜냐면 제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하면 아예 그만두기로 마음 먹어서 책도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좀 후회하고 있어요. 그게 정리가 제일 잘 됐네. 얘기 들으면서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공부 방식,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생들은 또 어떻게 이제 좀 가르쳐주면 좋을지, 강의는 강의대로지만 수험적으로 리드해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나도 사실은 원래 내 스타일이 반복해보는 타입은 아니에요. 제대로 한번 보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지 항상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본 건 난 무조건 맞춘다. 대신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못 보는 게 나의 단점이다. 내가 본 거는, 적어도 내가 정확히 본 건 난 절대 그 판례 그건 안 틀릴 거야, 그 주제는 안 틀릴 거야 하는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했는데 수업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엄청 자세히 가르쳐도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반복해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처럼 다 정확히 알고 한 번만 보는 게 효과적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30%의 이해를 3번 더 해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좀 많이 바꾼 거죠. 그리고 어쩌면 저 같은 사람보다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이 통계적으로는 더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방향을 조금 강의를 천천히 하기보다는 흐름만 알려주고 그걸 다시 한번 반복시켜줄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지금 조금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옛날처럼 강의를 못하는 거지. 그때만 해도 훨씬 더 천천히 강의를 한 거죠. 상세한 강의를. 제가 인강을 듣게 된 비하인드가 형사법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김종훈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에게 조금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너무 그게 아예 당연하지 않고 전혀 모르고 있는 충격. 그런 충격을 받아서 이거 부모님한테 큰 소리 떵떵 치고 왔는데 수업도 이해 제대로 못한다 생각해서 인강을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법 과목을 가진 다른 시험들 있잖아요.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 얻은 사람들 거를 많이 수집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소송 용어만 알고 판례 보면서 기출하고 기본서 갖다 놓고 위헌은 빨간색, 확헌은 파란색 이렇게 해놓고 기본권 이렇게 판례 있으면 하나 기본권 동그라미로 해놓고 하나는 네모로 해놓고 제한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그려놓고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지식이 너무 얇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제대로를 이해 못하니까. 배경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10일 전에 평등권 강의하실 때 보니까 교수님이 밑줄로 이렇게 하고 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서. 원래 좋아하는 대로 했구만. 내가 판례 하나에 폴더 만들어서 이건 요거고 이건 요거고 하는 거를 이제 목격한 거지. 근데 이거를 되게 하다가 그때 활용해서 그때 60일을 샀는데 초반에 너무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그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다들 60일 교재 같은 거 보면 해설을 안 하고 강의를 듣는 게 하긴 하는데 그 강의 자체가 제가 과거에 다른 분 들었을 때는 강의 자체를 좀 부실하게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엄청 빠르게 하거나.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다시 해주시니까 그때 도움 많이 됐고 교수님이 하다 보면 밑에 그거라도 해설 조금씩 달아놔요. 정말 몇 개씩. 그것도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판례 하나 써줬고 되게 풀어서 한 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 번 이해하면 그 판례 안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전달해 주면 좋은데 우리는 조각조각 이 판례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그러니까 똑같은 판례가 10군데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 판례가 하나의 판례인지 모르고 맞아요. 그게 좀 위헌쟁점, 합헌쟁점 있는데 그렇게 따로 배우니까 어떻게 보면 수험자가 불리해. 근데 이제 내가 아까 하고 싶은 거는 그걸 합쳐서 한 번에 그걸 다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기출이랑 보면서 기본서에다가 보면 틀리게 나오는 부분에 위로 빨간 펜을 쳤어요. 다르게 나오는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걸 숫자로 써서 그거를 제가 떠올릴 수 있는지 공부했었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오히려 헌법은 그러니까 위헌 하나 놓고 나머지 그냥 합헌하다가 시험 때 틀리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왔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기본서 목차 있잖아요. 떠올렸죠. 네, 연상했지. 계속 떠올리는 것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루 조문 하루 하고 끝냈었어요. 헌법은 마지막에 60일로 되게 딱딱딱딱 처리돼서 헌법이 제일 빨리 끝났어. 하루 반 정도 마지막 정리. 흩어진 게 조금 자리가 정리가 된 거지. 그때 다 정리됐었어요. 되게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 판례가 여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였다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네,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건 고민 안 하게 되죠. 네, 아예 걷어져 버리지. 더져져. 찢어지는 페이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헌법은 그냥 이제 어쨌든 강의 들었던 친구들 공통적인 얘기는 흩어져 있던 게 체계를 잡는 느낌이다. 맞아요. 라는. 근데 그게 아니요. 그게 딱 하나 그 판례가 사실 같은 판례였어. 한 판례 10개 쟁점이 있었던 거야. 이제 난 알려준 것 뿐이고. 그리고 이제 각각 배우느냐 합쳐서 배우느냐 차이긴 하죠. 네. 헌법 몇 점이었죠 그때? 저는 그때 하나 틀렸어요. 하나. 네, 60일에 봤는데도 틀려서 신기. 왜냐면 있는 거였는데 틀렸구나. 그게 제 기억으로 그때도 틀렸었는데 또 틀렸어. 그때 많이 후회했죠. 다 맞을 수 있어. 그거 말고는 되게 나머지는 그냥 되게 쑥쑥 풀었던 거. 저는 헌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설명하면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도록 노력했고 그거를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로 하고 싶었는데 기출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주신 복습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든 지문을 읽어보고 모든 해설을 읽어보고 내가 모르고 틀리는 것들은 체크하고 연상시키지 못했던 것들은 다 체크해놨다가 또 보고 복습 테스트를 위해서 3회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본서랑 복습 테스트를 활용해서 헌법 공부를 했는데 전 처음부터 헌법 점수가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뭐 놓치는 거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베이스의 과목이 되었던 복습 테스트도 뭐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계속 그랬었잖아. 나중에는 후반 이후에는 그랬던 것 같아. 복습 테스트는 거의 안 틀리고 모의고사도 항상 잘 나왔지만 실제 시험에서 가장 낮은 점수.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제일 못 봤어. 헌법을 풀었을 때 이거 다 맞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라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헌법이 쉽다고 확실하게 느껴졌는데 확실하게 막 느껴졌는데 시점하고 나니까 가장 낮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으로 기본서를 본 거야. 기본서로 공부했고 그다음 주어진 문제와 해설, 그러니까 판례를 다 정독했잖아. 네. 판례를 이해하려고 했고 해설을 준 판례도 다 읽어봤고 그 지문뿐만 아니라 해설은 난 항상 판례가 길었으니까 그 해설 판례를 다 읽고 이해하려고 했고 그것도 혼자 막 찾아와 비슷한 거 요거랑 비슷한 거 같다 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질문이 좀 예리했던 것 같아. 저는 되게 비슷한 판례를 찾는 것도 좋아했고 약간 비교해서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서 비슷한 거는 비교해서 이건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갈라서 기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포스트잇이라던가 기출을 활용해서. 그 이제 헌법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은 판례 안에도 비슷하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보면 좋고 60일 작전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 네. 비슷한데 헷갈리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게 모아져 있으니까 제 기본서에 만약에 세무사 이렇게 단어 있으면 포스트에 이렇게 붙여서 세무사
관련 거 다 써보지. 적어서 붙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엔 유일할 것 같아. 60의 작전 지문을 그렇게 묶어놓은 거는 제가 이제 검색하는 거 키워드로 세무사 따도 변호사, 법무사 쫙 해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고 아 이거 비슷한 거 뭐 있었는데 떠올려서 검색해가지고 그걸 묶고